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홀로서기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자기 가족을 두둔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늘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시댁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늦둥이로 남편보다 10살가량 어렸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은 시누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줬죠. 연애할 때는 저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에 여러 번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누를 아끼는 남편과 시부를 보며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가 상당히 영악한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던 신우는 결혼 3년 차에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멀어서 자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극성스럽게도 남편과 시부는 신우가 혼자 살도록 놔두지를 못했어요. 여보, 동생 우리 집에서 대학 다니면 안 될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는 본가에 보낼 거야. 다만 혼자 두려니까 요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당시에 대학가 근처에 강력 범죄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뚝 잘라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했으니 신우와 좀 더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말했죠. 아가씨, 우리 집에서 살더라도 내가 다 케어는 못 해줘. 그래도 괜찮으면 오라고 해. 아침 저녁 밥 차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고 빨래야 세탁기가 돌리니까 괜찮은데 다른 자잘한 부분은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래? 그거면 됐지. 밥 먹이고 빨래만 해주면 돼. 나머지는 동생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고마워, 여보. 그럼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집이 안전하고 대학과 가깝기도 했고 그때는 아직 아이도 없어서 신우를 돌봐주기로 했죠.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주말엔 시댁에서 지낸다는 조건으로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저, 신우 이렇게 셋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점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뭐예요. 매달 경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뽑아서 안방 화장대 안쪽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 돈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져갔겠지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져가면 항상 그 다음날 바로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꼭 해요. 돈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걸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당연하게도 굉장히 아껴서 들곤 했죠. 근데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꺼냈더니 스크래치가 나고 오물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썼을 리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웬걸 다음에 쓰려고 봤을 때 더 스크래치가 많아진 거 있죠? 그때 직감했죠. 지금 이 가방을 누가 나 몰래 쓰고 있구나 하고요. 여자 가방을 저 외에 쓸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신우와 남편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신우를 콕 집어서 경고하기는 좀 그래서 남편이 눈치채고 대신 말해주도록 빙빙 말을 돌렸죠. 여보, 화장대에 있는 돈 가져다 썼으면 나중에 꼭 채워 넣어줘. 요즘에 계속 돈이 비더라. 거의 2, 30만 원씩 비던데? 당신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돈이 빈다고? 내가 가져간 거 아닌데? 나는 가져가면 그 다음날에 바로 채워놓잖아.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돈 갖다 놓는데 착각할 일이 없지. 지금 5달째 2, 30만 원씩 계속 비었어. 그러면서 슬쩍 신우를 봤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이 와중에 남편 놈은 그게 신우 짓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미련하게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 집에는 셋뿐이고 신우 들어오기 전에는 돈이 없어진 적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만큼 신우를 믿는 걸까요? 몰래 자리를 뜨려는 신우에게 말했죠. 그리고 아가씨도 오빠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몰래 제 가방 가져가서 쓰지 말고요. 그 말에 신우가 딱 잡아떼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왜 언니 가방을 가져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일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면 이 관계가 아예 끝날 것 같아서요. 대신 신우에게 말했죠. 제가 모르는 영수증이 가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잖아요.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당당하게 대꾸하더군요. 그랬다고 제가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건 뭐예요? 저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열받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잡아? 내 동생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증거가 왜 없어? 그럼 누군가가 몰래 가방을 썼는데 네가 썼어? 여기 영수증의 화장품 가게 네가 간 거야? 당신이 예전에 쓴 거겠지. 최근 날짜거든?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가방 특별한 날에만 드는 거. 아님 진짜 네가 가져갔던 거야? 너 바람 피우니? 어떤 여자한테 화장품 사줬는데?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얘가 좀 썼다고 쳐. 그래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왔잖아. 예쁜 가방 들고 싶어서 애가 좀 쓸 수도 있지. 당신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엄연히 나쁜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화내는 건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고. 그럼 네가 소중히 여기는 시계 내가 멋대로 쓰고 다 부순 다음 가져와도 돼? 그래도 내 탓 안 할 수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번 일로 절실하게 느꼈어. 더는 아가씨 우리 집에서 지내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근처에 자취방 하나 잡아달라고 말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차갑고 정도 없어. 어떻게 내 동생을 내보내라는 말을 해? 이 집이 네 집이야? 반은 내 거잖아. 그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 거지. 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왜? 내쫓고 싶으면 네가 말해. 남한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댁 가서 이야기 못할 거라고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당장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오셔서 아가씨 자취방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이상 아가씨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봐주기로 했잖아. 밥하고 빨래만 너희 거 하면서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건 안 힘들어요. 다른 부분이 문제라서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래?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가씨가 저희 집 물건을 좀 함부로 써요. 제 물건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 그렇다 칠게요. 더 큰 문제는 매달 저희가 경조사 비용으로 빼놓은 돈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런 적 없어. 새언니가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나 모함하는 거야. 네가 돈 다른 데다 두고 착각한 거 아니냐? 얘가 왜 도둑질을 해? 아버지,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번부터 동생이 잘못했다고 누명 씌우고 난리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왜 없어? 시댁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바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신우가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 안방에서 나오면서 돈을 지갑에 갈무리하는 장면까지 싹 다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자 신우를 도둑으로 몰고 간다며 탓하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신우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거 쓰면 안 되는 건지 몰랐던 거라고. 그리고 돈 가져간 건 용돈이 좀 적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알바하려고 생각했어. 진짜야. 시끄러워.
지금 동영상에 네 행동이 다 나왔는데 변명은 무슨 변명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가서 짐 다 챙겨 나와. 시부가 단호하게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구시렁대는 거예요. 당신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애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부모님 보는 앞에서 무안을 주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냐고. 남편이 편들자 뒤에서 신우가 눈물을 훌쩍훌쩍 짜더군요. 참,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매달 30만 원씩 돈 비어도 5달을 참아주고 아끼는 가방에 흠집이 나도 눈 감아줬더니 말하는 꼴 보세요. 왜 남편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죠. 당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셋이서 해결 보려고 했잖아. 그런데 시댁에 이야기하라며? 당신이 그래놓고 왜 화가 났는데? 또 다 내 잘못인 거야? 말해봐. 돈 빈 거 채워넣은 것도 나고 아끼던 가방 하나 잃게 생긴 것도 나야. 이 집에서 제일 잃은 게 많은 사람은 난데 왜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럼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 그걸 못해서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게 어디 내 탓인가? 당신이며 시부모님이며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 이러지. 애가 무슨 짓을 해도 혼 안 날 거라 믿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 잘못된 걸 알려주지 않고 두둔만 하는 당신이랑 아버님이 제일 잘못됐다고 봐.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거 뻔한데 당신 가족들만 모르잖아.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남 잘못한 거 콕콕 집어주면서 무안하게 만드는 건 잘하는 일이야? 동생한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은 이제 현금으로 놔두지 마. 돈이 보이니까 애한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넌 불안한 마음도 안 들어? 네 동생한테 그 정도 자제력도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돈 갖고 싶다고 가져가면 직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잘 좀 생각해라. 진짜로 네가 네 동생 앞날 생각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저 동생 감싸기에 급급한 남편놈과 저를 째려보는 신우. 답도 없는 두 명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돈 욕심도 많은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신우의 미래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가족들이 저 모양이니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테고요. 신우와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어요. 마침 그 생각에 신우가 확신을 주더군요.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부터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요? 거기는 우리 오빠 집이에요. 나는 함정에 당한 거라고요. 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야기 안 했어요?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있다고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돈 빌려가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이없는 말들이었죠. 당연히 그 뒤에는 제 욕도 덧붙여져 있었고요.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역겨워서 이제는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저 아줌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우리 오빠랑 헤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우 골탕 먹이는 거 아줌마네 엄마도 알아요? 나중에 아줌마도 나처럼 가족들 앞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게 될 줄 알아요. 하긴 아줌마네 가족도 똑같이 뻔뻔하겠지. 안 그래요? 오빠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몰라?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일방적인 비방만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군요. 답장은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어요.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쇼하는 것 같았는지 더 심한 욕설을 보냈는데 다 무시했더니 그 뒤로는 보내지 않더군요. 대신 그 문자와 전화 내용을 고스란히 저장해뒀어요. 언젠가는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우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동시에 시부모와도 서먹해졌죠. 그분들은 어른인 제가 신우를 감싸주지 못했다며 탓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이쪽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더군요.
쪼잔하게 행동과 표정으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신우는 대학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본인 말로는 취직이 됐다며 서울로 향했는데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면서까지 갈 직장이 대체 어디라고요? 남편과 시부만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직장에 취직한 후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한껏 나를 세우며 얼굴 보이지 말라던 건 까맣게 잊고 말이죠. 언니, 잘 지내요? 요즘 많이 바쁘죠? 제가 취직한 건 알고 있죠? 사실은 오빠한테도 곧 말할 건데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저희 쪽으로 투자하라고 연락한 거예요. 수익 진짜 확실하고요. 가족이니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딱 들으니 의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웃으며 이야기했죠. 아가씨,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남편도 얼마 전까지 실직 상태였던 건 알죠? 6개월 동안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느라 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때 빌린 돈 갚느라 힘들고요. 만약 돈이 생기면 직접 아가씨한테 연락할게요. 그렇게 돌려서 거절했어요. 남편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돈도 없었고요. 그러고도 결국 돈이 모자라 그 뒤치다꺼리를 얼마나 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었거든요. 결혼할 때 아파트 비용으로 1억 정도 마련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써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생각으로 약 1년간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와의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라도 아가씨가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우리 지금 돈 갚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나중에 당신 돈 더 벌고 나서 목돈 좀 생기면 해주든지. 아무튼 지금은 절대로 먼저 나서서 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애야. 알아서 다 잘할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돈으로 사고 친 적은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부가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무슨 일일까 하면서 갔더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꺼냈어요. 막내가 일하러 서울로 갔는데 자취를 해야 한다고 하네. 전세보증금 좀 빌려달라는데 우리도 돈이 별로 없어. 너희가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빌려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아버님,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남편이 실직하고 힘들 때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렸었거든요. 원래 쓸 곳이 있는 돈이어서 저희가 빨리 돌려드려야 해요. 아니, 꼴랑 6개월 쉬었는데 무슨 돈을 빌려? 너희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었어? 결혼할 때 남편이 대출을 많이 끼는 바람에 대출금이 워낙 많아서요. 사실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희 진짜 이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미래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으면 돈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좀 참고 일하든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보고 나오든 해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무턱대고 나와버렸으니 어쩌겠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일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결혼할 때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 회사에서 3년을 일하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때려치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나와서 6개월간 취직은 못했지 돈은 매달 빠져나가지.
혼자 돈을 벌어야 했던 저까지 힘든 상황이었죠. 자기 아들 잘못이니 시부도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나한테 줘. 다음 달 월급이랑 보너스 나오면 2천만 원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게. 그 돈 꼭 지금 줘야 해? 어머님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신 걸 수도 있잖아. 전화해서 한번 여쭤봐. 그냥 주신 거 아니었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그 돈 썼어? 아니, 그게 동생 빌려줬어. 미쳤어? 그 돈을 왜 네가 맘대로 빌려줘? 그럼 어떡해, 동생이 급하다는데. 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겠어? 솔직히 당신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잖아. 무조건 친정에 갚도록 만들려고. 원래 이런 돈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쓰는 거야. 그거 우리 부모님 전세 재계약할 때 쓸 자금이거든? 미친놈아!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돈을 멋대로 쓰고 난리야. 이미 빌려줬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부모 자식끼리 돈 좀 빌려주고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미친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 다음날 연차 쓰고 집에 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끼는 물품들 사진 찍어서 중고 어플에 올렸어요. 고가의 시계부터 얼마 전에 직접 구매한 스타일러까지 싹 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플 캡처를 보내주며 돈 안 갚으면 이것들 진짜 팔겠다고 했죠. 남편이 기겁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그걸 왜 팔아?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난 건데. 너는 그럼 내 허락 받고 그 돈 아가씨한테 빌려줬어? 네가 한 짓이랑 똑같은 짓 한 거야. 당장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당신 차도 팔아버릴 테니까. 아니, 동생한테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라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질 거야? 전세 재계약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책임질 거냐고. 이쪽도 생계가 걸린 문제야. 아가씨 도와줄 돈 없으면 대출을 받든가 하지. 왜 친정돈을 건드리는 건데?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전세 계약금을 누가 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 장인 장모가 그 집에서 얼마나 사셨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친정에 돈 갚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네가 책임진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내 물건들 팔 생각 절대 하지 마. 어쨌든 돈은 절대 못 돌려준다 이 말이지? 대신에 책임진다고. 뻔뻔한 남편의 말에 너무 열받았어요. 책임지겠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전세 재계약 기간이 2달 정도 남긴 했는데 그 전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니 남편놈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당장 들어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책임진다며. 앞으로 2달 안에 돈 안 주면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얼굴 좀 보고 익숙해지라고 부모님 불렀어. 아이고, 이서방, 잘 부탁하네. 빌려간 돈만 돌려주면 우린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네가 어련히 다 알아서 잘하게 했지. 그렇지 않은가? 친정아버지 말에 남편놈이 열받아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당신 미쳤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을 여기 데려면 어떡해? 책임진다며. 돈 안 갚는 대신에 책임진 데서 모셨어. 당신 말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동생한테 빌려준 게 그렇게 고가웠어? 이해해줄 때도 됐잖아. 난 이해 못하겠으니까 혼자서나 이해하시고요. 돈이나 다시 달라고 해. 허락도 없이 남의 돈으로 선심 쓴 주제에. 돈 넘지 마. 너 이 돈 받아가면 우리 이혼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나도 여태 많이 참았어. 네가 내 욕하고 우리 집 무시한 거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거든.
그나마 당신이 우리의 엄마라서 여태 참았던 것뿐이야. 맹세코 신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았지만 참은 거죠. 남편 욕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사이가 나빠서 연락도 안 했던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신우 연락은 무시하면 무시했지 누가 붙잡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대요?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하니 참 웃긴 일이었죠. 신우가 없는 말 만들어가며 이간질 시킨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한창 욕이 가득한 문자 보내던 때 이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남편 놈을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제 쪽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간 진짜 화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증거 가져와. 나도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더군요. 자기는 진심이 아니고 홧김에 그냥 한 말이었다는 양 말이죠. 진짜 이혼하겠다고? 미쳤어? 와, 이젠 부정도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소송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치열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정말 피말리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권리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집 살 때 낸 돈, 친정에서 빌린 돈, 위자료, 양육권의 친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걸 다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였죠. 사실 증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욕한 문자는 수두룩했지만 제가 시댁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문자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도 않은 일에 증거가 있을 수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했어요. 받아낸 돈과 친정 전세금을 합쳐서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갔어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키우며 제가 버는 돈의 반을 들여 생활했고요. 혼자 벌어서 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있었고 집 대출금도 없었으니까요. 또 부모님이 애를 봐주니 야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야근 수당도 톡톡히 챙겼죠. 부모님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대신 그만큼 잘해드리려고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렸죠. 오히려 남편과 있을 때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앞에 전신우가 찾아왔더군요. 떡하니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전신우 얼굴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우리 회사 앞에 신우 와 있다고 무슨 일로 왔는지 아냐고 말이죠. 솔직히 제 얼굴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기도 싫은 사이니까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전신우가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회사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왠지 찜찜해 전화를 받아서 대답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그러자 전신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이혼하니까 어때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돈 버니까 힘들죠? 그런 말 하려고 나 불렀니? 그건 아니고 오빠가 제 부탁 들어줘서 이혼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언니도 어지간히 오빠한테 밉보였었나 봐요. 언니가 오빠랑 부모님 욕했다고 몇 마디 하니까 금방 화내면서 넘어오던데. 오빠도 평소에 얼마나 대접 못 받았으면 홀라당 넘어가서 이혼하자고 했나 싶네요. 사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오빠 마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혼까지 바로 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언니 힘들게 지내는 것 같은데 오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면 나한테 돈 좀 줘요. 그럼
우리 오빠랑 재회하도록 해줄게요. 그때 그 일이 오해였다고 하면 오빠도 마음 돌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뭐? 오빠랑 다시 살게 해줘? 맞아. 우리가 이혼한 건 너 때문이긴 하지. 근데 네가 한마디 했다고 헤어진 건 아니야. 네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짓말했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 오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이혼은 내가 더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 안에 네 오빠에 대한 마음 같은 건 이제 하나도 없거든? 진짜 새끼 손톱만큼도 남은 게 없어.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너도 어지간히 돈이 급하긴 했구나. 근데 어쩌지? 돈 빌려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구걸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해. 그렇게 말하자 전신우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구걸? 내가 왜 구걸을 해요? 나는 단지 언니랑 오빠를 다시 이어주고 수고비로 좀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누가 이어지고 싶댔니? 그리고 너 아직도 무슨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일해? 그때 엄청 좋은 데로 가지 않았어? 네 말대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건 무슨 상황이야? 할 일도 없이 이혼한 오빠 전처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이나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건 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지금 나보다 언니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놀리지 마요. 그래. 그런데 나한테까지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겠네. 어디 또 무슨 이상한 다단계 회사에 걸렸겠지. 지금 본전도 못 찾고 넣기만 하고 있나 봐.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 말을 하며 탁자에 놓여있던 핸드폰에다 말했어요. 당장 네 동생 데리고 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는 거 당신도 들었을 거 아냐. 그 말을 하자마자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전 남편과 전 시부가 들어오더군요. 아까 문자로 장소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걸 보면 바로 여기로 향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몰골이 참 상거지가 따로 없더군요. 전 시부와 전 남편을 보더니 전 신우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 시부가 달려가 전 신우를 붙잡았어요.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당장 집에 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돈 어떻게 된 거야, 응?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준 돈 말이다. 진짜로 너 다단계에 돈 넣었어? 전 시부가 전 신우에게 윽박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표정이 완전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 전 신우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진짜 투자한 거라고. 그리고 투자했으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을 한 적은 없잖아. 어쩌면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쓰레기 입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말에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얘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애는 잘 크고 있지? 잘 크고 있어. 아빠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안 꺼내니까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동생은 왜 찾고 있었던 거야? 전 남편은 난감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탔거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어. 그래서 당신 연락 받자마자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 동생이 나랑 당신 사이 이간질한 거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왜 나랑 이혼한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동생 자취해야 한다고 우리 집에 줘야 할 돈을 멋대로 동생한테 줘버렸잖아. 당신이 나 몰래 돈 빼돌려서 쓸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당신 가족 모두 당신 동생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구는데 딱 봐도 조만간 집 망하겠구나 싶었지. 게다가 신우가 우리 집에서 벌인 일도 있었고. 나는 신우를 못 믿었고 당신은 신우를 너무 믿었던 거야. 그 거리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겠더라고. 게다가 신우가 돈 좀 빌려달라고 투자하라고 말할 때부터 불안했어. 사이가 안 좋은 나한테도 그러니까
욕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당신이 그게 오해였다고 한마디라도 말했으면 난 이혼 안 했을 거야. 전 남편이 한껏 억울한 듯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그의 힘껏 고개를 저으며 말해줬죠. 아니, 넌 분명히 내 말 못 믿고 동생 말 믿었을걸? 먼저 마음을 닫은 쪽은 너야. 그래서 나도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굳이 오해를 정정 안 한 거고. 네가 나를 못 믿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해? 그럴 필요 못 느꼈어. 그걸로 답이 됐어?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지. 당신 동생이 뭐라고 하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 그때 뭘 했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대체 얼마나 뜯어갔길래 두 남자가 여자애 하나 붙잡으려고 뛰어왔을까 싶네. 그래, 내 탓이지. 당신 말 믿고 동생 멀리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집 판 돈 동생한테 다 투자했어. 아버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하고. 처음에는 이자람에 얼마씩 주더니 3달 뒤에 연락 뚝 끊고 사라지잖아.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중에 알았어. 동생이 다단계에 빠져서 거기 돈 다 집어넣고 있던 거. 게다가 한두 명이 당한 것도 아니야. 동생 지인들도 다 넣었는지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야. 돈 내놓으라고. 뭐 돈이 있어야 주지. 우리도 동생한테 다 뜯겼는데. 들어보니 참 딱한 사정이긴 하더라고요. 전신우는 아직도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오히려 통장에 더 넣어야 한다며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통장이 있다는 것도 그 다단계 회사의 주장일 뿐이래요. 수익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랍니다. 어차피 출금이 불가능한 돈이라서 자기 손에는 한 푼도 안 남는다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시부와 전 남편은 돈만 넣고 있다가 전 신우가 사라지니 깜짝 놀랐겠죠. 혹시라도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급히 신우를 찾아다녔던 거라고 하더군요. 뭐 세간살이 팔아서 다단계에 돈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미 볼장 다 본 거죠.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다 알면서 혼자만 빠져나간 거였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해줬더라도 그게 네 귀에 들어갔겠어? 내 욕만 한 바가지 했겠지. 내가 그랬지? 동생이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그래야 그런 짓 2번 다시는 못한다고. 그런데 오냐오냐만 하고 있으니 이 난리가 나지. 가족, 지인들 돈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하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너랑 네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니 남 탓하지 마. 어차피 그때 넌 절대 내 말 안 들었을 거야. 나도 그걸 아니까 이혼한 거고. 결혼도 이혼도 타이밍이야.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왜 남 탓을 하는지? 본인이 눈, 귀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왜 너만 빠져나갔냐? 라고 하냔 말이에요. 저도 편하게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실컷 시댁에서 욕먹고 가진 거라도 지키려고 악착같이 애쓰면서 벗어났는데 엄청 편하게 살다가 이기적으로 혼자서만 빠져나간 것처럼 말하다뇨. 하여튼 가해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법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사람을 괴롭혔는지 말이죠. 그때 전 신우와 전 시부 쪽에서도 엄청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야. 그걸 홀라당 다단계에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 이제 나한테, 아니, 너한테도 남은 거 없어. 왜 남은 게 없어? 지금 당장 출금 안 되는 것 뿐이라니까. 그리고 이미 넣은 돈으로 이렇게 호들갑 좀 떨지 마. 돈 나오면 준다니까. 그 돈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네가 또 돈을 넣으려니 하는 말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네 인생 살아.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돈 벌어.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진짜 끝장이야. 그렇게 벌어서 언제 돈을 모아? 힘들게 일해서 푼돈 버는 거 난 못해. 아빠나 오빠나 그렇게 하든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 그리고 나 돈 많다고. 내 계좌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여줄까? 전신우는 절대로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겠죠. 사이트 터지고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그제야 당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그 전에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데요. 그저 돈 잘 버는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신우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잖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빌려 이거 사? 그거 다단계야. 돈 절대 못 받는 거. 대학까지 가서 공부한 애가 왜 그걸 몰라? 중졸인 이 아빠도 아는 사실을.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럴 상황 아니야.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알아? 지금 우리더러 돈 내놓으라고 네 가족이니까 책임지라고 아우성이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아, 몰라. 아빠랑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이제까지 문제 일으켜도 알아서 다 해결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던 대로. 그리고 나도 여기 온 거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한테 돈 받아서 메꿔주려고 한 거라고. 근데 오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지도록 만든 건데? 언니한테 뭐 여지라도 남겨놨어야 이용을 하든 말든 하지. 우와, 지켜보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죠. 민폐갑, 진상 대마왕, 이런 단어들이 절로 생각날 만큼 전신우의 행동은 민폐와 진상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제 돈으로 빚쟁이들 돈 메워주려고 했다뇨. 그 빌어먹을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전 남편과 이간질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면서 도리어 지금은 자기 오빠에게 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필터 없이 더러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전신우를 보며 전 남편에게 말했죠. 참 잘 키웠다, 잘 키웠어. 만족하지? 너랑 네 부모님이 애 저렇게 만든 거야. 여동생이 싼 똥 열심히 치워봐. 직접 그런 미래를 만들었으니까. 너랑 이혼해서 정말로 마음이 놓인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꼴을 나한테 보이면서 내 탓을 해? 너 양심은 있어?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원 입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말 안 해도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난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전 남편은 쪽팔린 듯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연신 마른 세수만 하고 있더군요. 그런 아수라장을 두고 밖으로 나가며 전 남편과 전 신우에게 경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고 싶지 않거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싶으면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 뒤로 한두 달 뒤에 전 시댁 소식을 대충 듣게 됐어요. 전 신우는 제 말대로 정신병원 상담하고 입원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빚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돈 갚을 길이 없으니 도망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남은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부는 월세 들어 살면서 힘들게 빚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신우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준 결과죠. 전 신우는 가족들 생각 안 하고 영혼까지 끌어다 다단계에 넣었던 거고요. 전 시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결국 본인들이 일군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전 남편도
동생이 옆에서 소곤거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혼했으니 졸지에 돌싱남의 거지남이 되었고요. 이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책임져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통에 신우는 다단계라는 위험한 길을 고르는 최악의 선택을 했죠. 잠깐은 좋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는 빚만 잔뜩 지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나 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지켜야 할 성과 예의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빠져나오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저런 꼴을 직접 당했겠죠?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불이익과 제재를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엄마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도 말해주고요. 그래야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